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죠. 바로 그 충격을 저는 2023년 런던의 어느 한 오후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한국 음식 덕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영국인으로 대부분의 영국인처럼 저도 익숙한 음식들을 즐깁니다. 피쉬앤칩스, 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그리고 가끔은 인도의 커리 정도가 제가 평소에 접하는 익숙한 요리들이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한식 역시 들어는 봤지만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오징어 게임 덕분에 한 번쯤은 들어본 나라.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오랜 친구인 엠마가 갑자기 한식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엠마는 꽤나 호기심이 많은 친구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랐어요. 무슨 음식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어봤더니 엠마가 눈을 빛내며 너 떡볶이 먹어봤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저 떡볶이? 그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 뭐 인생에서 음식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거니까요. 엠마가 데려간 곳은 런던 센트럴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 분식이었어요. 처음 가본 이 한식당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독특했어요. 간판부터 식당 안까지 모두 한국어가 적혀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을 봤을 때 제 눈에 띈 건 역시나 낯선 음식들. 떡볶이, 김밥, 그리고 무슨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까지. 그저 텍스트로 봐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음식들이었죠. 엠마는 떡볶이를 시켰고 저도 호기심에 핫도그를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매운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엠마는 그저 한번 먹어봐, 후회 안 할 거야 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제 앞에 떡볶이가 놓였을 때 저는 멍하니 그 붉은 빛의 소스를 바라보며 과연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매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반면 엠마는 이미 숟가락을 들고는 쉴 새 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머뭇거리다 한 입을 떼어내 입에 넣어봤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 맵고도 달콤한 소스가 혀를 감싸면서 느껴지는 감칠맛.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이게 도대체 뭐지? 맵긴 한데 묘하게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 맛은? 엠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운맛이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통해 한식이라는 문을 열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그게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 입맛은 이미 다른 한식 메뉴들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핫도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치즈가 늘어나는 그 식감과 고소한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엠마와 함께 몇 번 더 다른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느새 런던의 한식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떡볶이와 핫도그로 시작된 제 한식 탐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엠마와 저는 런던의 다양한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매주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았습니다. 특히나 비빔밥,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들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한식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음식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한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 문화 그 자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한 그릇 안에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는 요리잖아요. 이걸 보며 엠마가 그러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 문화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말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이 있는 것이었죠. 저는 매주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점점 한식에 대한 애정이 커져갔습니다. 매운맛에 대한 저항력이 늘어났고 이제는 김치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엠마와 저는 런던 윈블던에 위치한 명랑 핫도그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식 핫도그로 유명한데 특히 바삭한 튀김, 5단에 들어있는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정말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죠.
역시나 줄이 길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가 런던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조금은 충격이었지만 이미 한식 열풍을 체감한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컸죠. 우리는 핫도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유학생들처럼 보였고 자연스럽게 저와 엠마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행히 엠마가 약간의 한국어를 알고 있어서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저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한식이 단순히 한국인만의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음식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핫도그를 먹으며 다시 한번 한국의 맛에 매료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외에도 한국의 대중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엠마는 이미 K-팝 팬이었고 저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엠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주며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같은 유명 K-팝 그룹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통해 다른 문화 요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엠마는 저에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추천해 주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영화를 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음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한국 사회 곳곳에 녹아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놀라웠죠. 비빔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여러 재료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맛을 돋우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익숙한 것들만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 것이죠. 한식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이 제게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창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국 내 한식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한식이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특히 젊은 층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한국식 치킨 등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현지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한국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한식의 매력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특히 그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과일 맛, 소주와 같은 한국 주류 제품이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소주가 영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현지인들이 한국식 술자리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을 읽으며 저는 더욱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엠마와 함께 런던 내 다양한 한식당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그때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K-팝 콘서트에도 가고 한국 영화 상영회에도 참여하며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식을 추천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제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면 우리는 종종 런던의 다양한 한식당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제 주된 메뉴가 되었고 소주와 같은 한국 술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식 치킨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이제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 방식이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한식을 사랑하게 된 저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식에 대해 아무리 좋아하고 많이 알게 되었어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저는 엠마와 함께 새로운 한식당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고 우리가 선택한 곳은 김치가든이라는 런던에서도 꽤 유명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온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다고 극찬하는 곳이었죠. 기대에 부풀어 우리는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고깃집 스타일의 메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겹살, 목살, 그리고 된장찌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고 엠마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스타일이라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았죠. 잠시 후 음식이 나오고 직원이 불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고깃집 스타일을 처음 접한 저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 불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엠마 역시 고깃집은 처음이라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한 채로 고기를 구워보려 했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그런지 고기가 제대로 익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커플이 저희를 보고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불 조절을 해주었고 고기를 어떻게 굽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고기가 다 익으면 어떻게 상추에 싸서 먹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죠.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그날 고깃집에서의 경험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건 그 후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시며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엠마가 갑자기 김치찌개에서 뭔가 이상한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엠마는 계속해서 찌개가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엠마는 김치찌개에서 어떤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순간 살짝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치찌개를 맛봤을 때 저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엠마가 직원에게 찌개를 다시 조리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찌개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식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김치찌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직원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는 어딘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엠마는 찌개의 맛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저는 괜히 옆 테이블의 한국인 커플에게 실례를 했을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해를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크, 나는 한식이 좋지만 가끔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녀는 김치찌개의 맛이 분명히 다르게 느껴졌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잘못 느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엠마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한식을 즐겨왔던 저도 과연 이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음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죠. 저는 그날 김치찌개 사건을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전통까지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런던에 있는 한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식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김치 담그기부터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셰프는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거예요. 맛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깊이가 있죠. 셰프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식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을 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인 친구들에게 한식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매운 발효 채소가 아니라 한국의 기후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담가지는 김치, 그리고 그 김치를 통해 긴 겨울을 나던 한국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니 김치찌개의 맛이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 역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의 맛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이야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여정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배움의 과정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엠마와 저는 계속해서 한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떡볶이, 비빔밥 같은 인기 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 한식도 시도하고 있죠. 갈비찜, 잡채, 그리고 나물로 만든 밑반찬 등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저희의 테이블을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다시 먹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짠맛과 매운맛이 단순히 강한 양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죠. 한식에 대한 저의 새로운 이해는 저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음식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며 함께 공유합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먹는지를 설명해주면 친구들 역시 더 큰 흥미를 느끼곤 하죠. 특히 소주와 함께 먹는 삼겹살 파티는 이제 저희 모임의 가장 큰 인기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식이 영국에서 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과 조화로움,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저처럼 한국 문화를 몰랐던 사람들도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안에 빠져들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은 그저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한식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직접 그 맛과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식이 단순히 유행처럼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영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임을 실감합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접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직접 한식을 먹으며 그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날을 기대하며 저는 계속해서 한식과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한식이 가진 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가까운 한식당을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음식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